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애 신입니다. 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들도 나오고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린 다른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프리고진, 기후변화, 그 밖에 제가 준비해 놓은 순서대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왜 어떤 때는 뉴스를 우리가 소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재밌게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풀튼 카운티에 가서 지문도 찍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경고다.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그 머그샷에 대해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그쪽에서 오래 일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위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검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해봐 하고 그 무섭게 그 뜬 것이다. 눈을 노려보고 뜬 것이다. 전부 연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좀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잡지 애틀란틱의 메간 가버시, 언젠가 여러분들께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막 머리 뱀이 막 달린 메두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역시 이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가, 원래 그 메두사가 아테나가 화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나와 뭐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걸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테나 신전에서 메두사와 사랑을 나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기타 등등. 또 메두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칼도 아테나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서 뭐 질투해서 그렇다 등등. 결론은 그 아름다운 메두사의 머리칼을 뱀으로 만들어서 다 그걸 쳐다만, 또 눈은 계속 아름다워요. 쳐다만 보면은 돌로 변해버리는, 이거 벌 주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위협이고 협박이죠. 마찬가지로 이 메두사의 눈을 쳐다보면 돌이 돼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메두사가 갖고 있는 폭력적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초기 창시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견하고 그 사람들의 눈만 쳐다보고 가까이 가면 돌로 변해버리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 되겠네요. 제가 이젠 바람도 좀 없고 해서 목을 열었더니 또 기침이 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뭐 생방송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해서 이런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목을 우선 제가 조금 감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보시고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을 감싸지 않으면 기침이 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바람 알러지가 있다고. 그리고 스커트를 입잖아요. 이 여름에도 스커트를 입고 여름 부츠를 신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커트 입고 막 맨발로 다니는 거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기침이 나기 때문에 여름에도 저는 스커트 입으면은 부츠를 신어야지 되는데 지금 기침이 나서 다시 스카프를 하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메두사의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텔레비전 앵커들도 그렇고 스프레이 조금 말하고 또 카메라 돌아가면 또 뿌리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어떤 때 머리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는 헤어스프레이가 많지만, 그렇지만 매스 미디어 시대에 맞게 재구성된
이 지금 메두사다. 바로 그 머그샷이 그냥 확 카메라를 보고 노려보잖아요. 그럼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돌로 변해버린다는, 완전히 그 협박의 눈빛이고 파괴 그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를 쳐다보고 쫓아가면, 트럼프를 쳐다보고 쫓아가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튼이 얘기한 것처럼 협박하기 위해서 매서운 것, 그리고 그 협박이라는 것은 민주당에게 다음은 너희 차례거든. 미국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대통령 감옥 가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경고들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저 노려보는 것이 검사 너 알지, 판사 알지, 그리고 션 해니티가 그렇게 방송을 하던데요. 바이든 쳐다보는 거고 너 다음은 너 차례야. 너 머그샷 찍을 거야. 이런 협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대 대통령의 조회수 번호는 P011, P51인지 P0인지 1135809. 헤어하며 메이크업은 조금 헬스하게 보인 것 같아요. 어제는 보니까. 그리고 앵글, 그 포즈 다 연출된 거죠. 카메라를 저렇게 무섭게 쫙 그 노려보는 연구한 연출이라는 겁니다. 파워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머그샷을 위협으로, 분노를 발하라, 분노를 연출하라, 위협을 보이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딱 몇 년 만에 트위터 X에 등장을 해서 거기는 이제 그 풀튼 카운티의 로고, 그 인장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정치적인 지금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 개입이다. 내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머그샷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미 이용을 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선거 자금 많이 모으고 그것으로 법률 기금도 내고 하는 것으로 지금 활용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머그샷을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로 이용을 한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뭐 시위를 하는 제인 폰다라든가 존 루이스라든가 정치인 등등의 사람들. 그러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황금 시간대에 딱 이게 이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풀튼 카운티 제일에 가는 시간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머그샷의 경우는 완전히 황금 시간대죠. 9시 직전에 션 해니티 프로그램에 맞춘 건지도 모르겠어요. 션 해니티가 딱 시작하면서 그 머그샷을 딱 보여주고 뭐 농담 비슷하게 그의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머그샷 보여주면서 조 바이든이 보고 있네요. 이게 뭘 뜻하느냐. 바이든도 곧 그 머그샷을 찍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 범죄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게 너희들도 머그샷을 찍을 거야. 이게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가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다 머그샷 찍게 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니까. 물론 18대에 율리시스 그 그랜트 대통령이 뭐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속도 위반으로 걸려서 경범이긴 했지만 그건 누굴 다치게 한 건 아니니까 경범이어도 경찰서 갔잖아요. 당시 머그샷이 없었기 때문에 찍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이제 경찰에게 체포된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너희 이제 두고 봐. 내가 대통령만 되면 해서 잡지 애틀란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의 저 무서운 모습은 위협이고 협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모션 기회죠. 저 무서운 머그샷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찍힌 인쇄된 그런 뭐 셔츠를 입고 다니신다던가 커피 머그로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무척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2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머그샷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핸섬 가이드인데요. 원더풀 가이드인데요. 저 사진을 보고 누가 핸섬 가이, 원더풀 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핸섬 가이, 원더풀 가이일 수도 있지만 그 사진 속에 연출된 표정은 완전히 무섭게 노려보는 거잖아요. 션 해니티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네 차례야 하는 것에 나 하나도 겁나지 않거든. 이러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출연하지 않았던 공화당의 첫 번째 후보 토론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머그샷 찍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집중해서 사람들 많이 보게 하고 많이 팔아서 선거 자금도 하고 법률 비용으로도 쓰고 본인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선거 캠페인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거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도 아니 전직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자신의 당에서 하는 그런 그 후보 토론회에 안 나가는 거는 물론이고 본인이 터커 칼슨과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를요 방영 시간을 팍스에서 정상적으로 공화당이 하는 그 토론의 시작보다 5분 전에 했잖아요. 5분 전부터. 그리고 막 숫자는 가짜로 많이 부풀려서 우리가 훨씬 많이 봤어. 뭐 X 트위터 역사상 최고야 하는데 그거는 또 다 가짜거든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본인의 머그샷 찍는 그 장면을 선거로 이용하는데 한껏 엄청 많이 활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런데 55% 이상의 공화당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팍스에서 뭐 거의 1,300만 명이 봤다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시청률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무척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높은 시청률이었거든요. 그 8명 나온 사람 다 합쳐봐야 지지율이 37%.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낮춰 잡아서 55%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토론하고 힘 그리고 이쪽은 나팀 8명 여자는 딱 누군지 눈에 보이네요. 니키 헤일리 그리고 맨 앞에 오른쪽에는 분명히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라는 것도 알겠고요. 나팀 대 힘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이제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장소도 또 캘리포니아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는 위스콘신의 미라키였는데도 안 갔는데요. 이 9명이 그럼 왜 나오느냐 다 합쳐봐야 37%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정도는 한 줄씩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덕 볼검 노스다코타의 주지사의 경우는 지금 겨우 지지율 0.6%입니다. 재선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억만장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의 회사 그레이트 플레인스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2001년도에 사고 나서 엄청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정치를 해서 나의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마이클 블룸버그, 리 카루소, LA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뒤에 201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노스다코타 인구가 적은 주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하면서 주지사에 됐고 2000년도에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선거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지도 높이고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이번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에이사 허친슨 알칸소의 전 주지사 겨우 0.8% 지지율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전통적인 공화당 후보의 이력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대통령 후보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관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게 이 사람 목적이고요. 세 번째,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 3% 지지율입니다. 잡 인터뷰라고도 볼 수 있죠. 2029년도에 본인의 일자리가 끝납니다. 미래는 밝죠. 그래서 16년 공화당에선 유일한 상원 의원, 흑인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부통령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마이크 펜스를 보면서 트럼프 아래서의 부통령은 안 하는 게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팀 스캇도 나와서 인지도 더 높여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왔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역시 3%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캠페인 슬로건이 Because the truth matters. 진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어차피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트럼프를 잡자. 트럼프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트럼프 아래서 UN 대사를 했었던 3.2% 지지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이니까 다음 직업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아마 부통령 후보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엊그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여섯 번째 마이크 펜스 4.3%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처음에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항상 God, 신, 뭐 성경 이런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So help me God. 본인의 자서전 제목도 그렇게 적었고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당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입니다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리고 일곱 번째 비벡 라마스와미, 제일 이번에 유명하고 또 토론회 끝나고 나서 한껏 올라갔습니다. 7.1% 지지율이에요. 유명세를 위해서 후보에 처음엔 출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당의 미래가 될까요? 당의 미래가 된다면 공화당의 전통적인 어떤 이슈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후변화는 가짜다. 뭐 낙태는 살인이다. 뭐 음모론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당의 미래? 부통령 후보? 뭐 그 정도 되려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겠죠. 론 디센티스, 이 사람은 정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고 본인도 믿었을 겁니다. 현재 한 15% 정도 지지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하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로 토론할 때도요, 중요한 이슈에서는 항상 다 사이드라인에 있었고 확실하게 말해야지 되는 데선 비겁하게 빠졌고, 그게 이 론 디센티스입니다. 그리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55%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Real Clear Politics, 타임이 하는 그런 그 매체에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하지만 약간 우측이에요. 중도에서. 나는 여러분의 투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정의고 여러분의 사도고,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좀 남한테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드릴 수 없는 위너입니다. 공화당이 아무리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토론을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머그샷 아니라 머그샷보다 더한 것이 나와도 건드릴 수 없는 위너는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물어보네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어떤 분께 어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라이트? 좀 약한 트럼프보다는 가벼운 트럼프? 아니면 가짜 트럼프? 신 트럼프? 트럼프에 가까운 트럼프? 아니면 오리지널 트럼프? 하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트럼프는 다 트럼프잖아요. 그럼 오리지널을 원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네요. 2024년도 공화당의 예비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Donald J. Trump. 그리고는 다 not Trump, not Trump, not Trump, not Trump. 이렇던가 이름 자체로 not Trump든가 아니면 트럼프와 비슷한 다른 형태의 트럼프이든가. 다음 토론회는 범위는 조금 좁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의 적 많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그런 많은 적은 참 미국의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 극장을 굉장히 비웃고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로 머그샷이나 찍고 그래도 좋다고 후보들도 나와서 유죄로 확정이 돼도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그것도 마음속에다가 물어보라죠. 트럼프의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좀 치사하고 얕은 수작이잖아요. 그러니 미국을 얼마나 후지게 보겠습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이 나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과 천한 것을 다 드러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딱 쳐다보면 다 돌로 변해서 무생물로 변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메두사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억만장자 바이오텍 기업인으로 지금까지는 본인 돈으로 캠페인했는데 막 저기 나가서 기후변화는 가짜야. 트럼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잘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뭐 하루가 안 돼서 돈이 많이 모였다고 하네요. 45만 달러. 지금까지 이번 분기에 거의 모았고요. 770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 가운데 500만 달러는 자기 돈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38살이고 사진 잘 나오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그 비벡 라마스와리 정도를 지금 주목할까. 거의 이제는 론 디센티스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쓰러지는 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것이 러시아에서 용병대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간 뒤에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러시아가 바그너 전사의 무덤들을 불도저로 밀었답니다. 그 비디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병이라 할지라도 참 그 보스가 있는 것과 보스가 없는 것의 서러움이네요. 이래서 양아치 마피아 소리 듣는 겁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게 정확하게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비디오 나온 것을 보면은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10명 그 안에 들어있던 경호원이며 전부 숨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폭발에 의한 추락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프리고진이 죽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틀 뒤에 이렇게 전사들이 다 바그너 전사들이 묻혔던 곳을요. 전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같은 거 다 쌓아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비디오에서 신성모독죄다.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무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병을 지워버리는 거죠. 원래 용병이 러시아법에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푸틴이 본인의 용도로 쓰다가 어쩌다가 이제 드러나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서 본인에게도 해가 되려고 하니까 옆 동네에 다른 양아치 벨로루스의 루카센코라는 대통령 시켜서 가짜 협상하게 하고 아주 안심시킨 뒤에 비행기 사고로 숨지게 한 것. 이거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리고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용병들의 무덤은 지워버린다는 것. 이름 없는 병사가 비디오에 이건 정말 뭔 짓을 하는 거지? 신이 두렵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사만평입니다. 이 시사만평은요. 미국 사람이 아닌데요. 미국 사람이 아닌 그런 슬로바키아의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적어드리겠습니다. 푸틴의 셰프라고 불렸잖아요. 프리고진이.
그리고 이 사진과 대비한 건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무슨 만찬이 있고 국가적인 그 세계 정상 초대하고 그럴 때 프리고진이 그렇게 돈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직접 서브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프리고진이 아니겠죠. 딱 여니까 프리고진 얼굴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포크로 딱 확인하는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보면은 삼국지에도 나오고 아니면 그 일본 영화 뭐죠?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도 아니고 일본 영화 아주 유명한 그 영화에 봐도 막 그 와이프가 남편이 죽고 남편 동생과 결혼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때 또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목을 잘라오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거 현대의 일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사 만평이 나올 정도로 1990년대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서 프리고진이야말로 클렘린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의 옆에서 모든 허드렛 일은 다 해준 사람.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반길든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국방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가차없이 내 힘이 이렇거든 하고 보여준 지금 푸틴의 식사감이 됐네요. 다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도에 달 착륙, 남극 착륙한 건 처음이잖아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또 이제 그 중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거, 이번엔 무인이었지만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마도 인도 우주연구소가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브릭스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딱 인도와 연결을 해서 동시에 화상으로 보여줄 리가 없죠.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게 착륙에 실패라면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얼굴이 딱 찡그러지잖아요. 그럼 내년에 선거인데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인도 사람들도 돈 조금밖에 들이지 않고 그 찬드리안 3을 아주 안전하게 물 얼음이 있는 그 달의 남극에 착륙해서 이제 2주일 동안 로보가 막 사진 지금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 이건 이제 원래는 구소련의 말하자면 조금 부차적인 좀 뭐라고 하나요? 구소련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이후에도 러시아의 주니어 파트너였다가 러시아가 구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받기는 했는데 뭐 정치도 저렇고 더럽고 뭐하고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사이에 인도가 이제 혼자 하기 시작했고 1호부터 1호, 2호, 3호 이그 찬드리안 1호, 2호, 3호를 이렇게 혼자 해서 러시아는 며칠 전에 실패했고 인도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푸틴은 재판 때문에 아니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아이들도 많이 숨지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못 가니까 못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딱 그 모디 총리가 그것을 즐긴 거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미국에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아르테미스, 미국은 같이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여기에 이제 서명하길 거부했고 인도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령 미국보다도 먼저 달의 남극에 인도에 달 우주선이 착륙하는데도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미국이 하려는 것이나 중국이 하려는 더 원대한 것에 비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는 더더욱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Long live India 이런 뭐 인도말로 자이 힌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무튼 굉장히 인도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5위이고 인구는 1위이고 대단히 이번에 많이 뛰어오른 것도 미국에서 핫한 뉴스였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중국과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거의 양쪽을 많이 보도했는데 뭐 한국에서의 시각과 미국에서의 시각이 다릅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 오염수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방류를 그리고 무슨 탐탁치 않아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의 그 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럴만 하니까 방류 허가를 낸 것이다. 물론 도쿄 전력이 초기에 뭔가를 미심쩍게 하고 투명하지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삼중수소가 뭐 들어있고 또 희석했고 또 바닷물에 희석되고 할 정도가 되면은 인간이나 다른 생태계에 전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라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에게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후쿠시마에서 보낸 일본에서 보낸 샘플, 미국에서 한 샘플 등등으로 점검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국은요, 국민들 먹는 것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미국과 유럽연합에 그러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 무슨 해수의 여러 흐름이라든가 균형 이런 것을 지구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물이 오면 미국에 먼저 온다니까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한국과 중국은 과학만으로 한다기보다는 정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 3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만으로 보면은 이게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30년 뒤에 100년 뒤에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이미 2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방류하겠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모든 것 다 규제 없애고 후쿠시마산 그 점검 검역하는 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해산물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이건 안전한 거다. 그리고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립도 따로 전했었고요. 해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과학적인 기준이. 뭐 삼중수소가 설령 얼만큼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다른 한국이나 중국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뭐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그런 물보다도 이게 훨씬 더 뭔가가 낫다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런 말씀 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거 저는 다 압니다. 어떻게 된 게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보다도 그냥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한 과학자예요. 가만 보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시각과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는 거 조금 더 쿨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주 디테일한 것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얘기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몇 가지 시사만평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기후변화도 수없이 지금 말씀드려서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세계 각 나라에서 뭐 이건 이제는 뭐 남미고 중미고 북미고도 없어요. 적도 위도고도 없고 남극 북극도 없고 동시에 막 폭염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야지 될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오고 폭풍이 와야 될 지역에 산불이 오고 마구 엉켜버리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보십시오. 클라이밋 뉴스 기후 뉴스 하면서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의 그 세트가 텔레비전 세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엉망진창 거꾸로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분이 신문을 들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열대성 폭풍 로스앤젤레스에서 84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산불 시즌인데 팜 데저트 그 사막이 홍수로 완전히 막 길이 막히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아래 보면은 걸프 사우스는 와일드 파이어스 거기에 막 물이 난리가 나야지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탕에서 How long have you had the hot? 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 본 지가 얼만큼 됐어요? 하니까 since
이거 기후 변화가 있고 나서는 이거 저 이해 잘 못하겠는데요. 이거 뭐죠? change accelerated since 기후 변화가 있고 나서는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면서는 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열탕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 것인 것 같는데 맞겠죠? 그 정도로 열탕이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바람만 들어가면 기침을 합니까? 자, 이제 오늘 그 위켄드 에디션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이제 중요했었던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가운데서도 날마다 오늘의 미국 방송분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니까 일단 시간 자체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한 섹션 하나의 이슈는 딱 요거 하나를 들으면 당분간 얼마 동안은 가겠구나, 좀 이게 정리가 되겠구나 하는 클립들은 따로 모아서 제가 주말에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2개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후반부에.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요일은 일요일이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탑 뉴스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